예, 엮였다,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뭐 이런 식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제입니다. 지금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 법정기일 재판에서 2차 법정기일에서 지금 이제 한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 자천성 인사 개입 혐의, 대통령 업무 보좌한 것뿐이다. 국정농단 의혹 인지에도 여러 가지 인지했는데 하지 않았느냐. 당신 그거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니냐 했는데 비사실 저 알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얘기하고요. 대한체육회 감사준비 지시 혐의했던 것은 확인된 거니까 이것은 민정수석의 적법한 업무다라고 했고, 이석수 특검 직무수행 방해 혐의, 이건 또 사실 비슷하게 나왔죠 이미. 그런데 방해했다기보다는 이의를 제기한 것뿐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을 중심으로 얘기한 건데요.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모두 이렇게 이른바 오리밤을 내밀고 있죠. 그중에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용어 중에서 나도 엮였다고 생각한다, 엮였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 나도 죽을 만큼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기억날 겁니다. 김기춘 전 실장 청문회 등에서 나도 국정개입 몰랐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번 딱 2007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나왔던 최순실 이름 등은 그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하나만 또 신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관련자들이 왜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종근 실장, 이번에 먼저 하실래요? 일단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때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아주 화를 대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국기문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했다. 그런 의미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먼저 의견을 한번 듣고요. 이제 자료 화면까지 보고 나머지 분들은 얘기하시죠. 네, 그렇군요. 준비를 하셨는데, 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리고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최순실 없이 정윤회가 있습니까? 두 분이 뭐 부부 사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수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요새 뭐 세 가지를 다 한 적이 없다, 삼노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는 마지막 관여한 바가 없다까지 5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김기춘 전 실장. 노영희 변호사, 참 염치 없는 당신이 이렇게 썼네요. 네, 이분 참 염치가 없으신데 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요. 그 7월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고 했을 때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그냥 그 특감실에서 감찰 착수를 공표한 게 부적절하게 느꼈다. 그리고 휴대용 차량조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감찰관의 특감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이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수사 기록을 조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석수 감찰관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을 옹호하면서 참
뭐 국기문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면서 매도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염치가 없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히려 모른다라고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바로 비슷한 얘기인데 그 옆에서 이재경 교수는 적반하장이라고 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적반하장이라 하면 도둑이 주인한테 몽둥이 드는 걸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전형적인 그 행태를 보여준다고 보는데 또 앞서 그 화면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를 또 해요.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아하. 최순실. 그거 아까 조금 전에 그 박모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언론 보고 알았다. 그거 비슷하네요. 근데 저분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받는 걸 오히려 특감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저 사람 저걸 생각해야 돼요. 2016년 7월에요. 예. 작년 7월에 그 한 종편 언론사에서 7월 26일로 저 기억을 합니다. 미르 K재단의 그 안종범 청와대 그 경제 수석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 네. 본인은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본인이 감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까지 된 상황을 놓고 그냥 나 모르세요 하고 지나간 거. 저 하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래야죠. 네. 수없이 많은 염치 없는 짓을 했지만 저건 특히 왜 그러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작년 4월에 그 미르 K재단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점을 비춰봐도 정말 뭐 말이 안 나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가로에다가 직무유기 썼는데 직무유기 배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고영진 교수. 어쨌든 이 국정농단 사태의 모든 책임의 근원은 저는 우병우라고 보고 아하. 그 주장을 뭐 끊임없이 해왔는데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했는데 국정농단에 순위 매기면 지금 책임이 1위가 우병우. 제일 이 우병우라고 봅니다. 아하. 우병우가 제 역할을 잘했으면 더군다나 정윤의 문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우병우가 그 사건의 진실 그 문서 유출 쪽으로 프레임을 바꿀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진실만을 그때 좀 파악을 했더라면은 파악을 하고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올 수가 없죠. 그런데 본인이 최순실 씨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걸 덮어버리고 그 공로로 수석이 된 거 아닙니까? 민정비서관에서. 어쨌든 그런데. 그럼 나중에 책임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워낙 그래서 제일 책임이 크다고 지금 하셨는데. 별명이 법꾸라지가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잘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수석에 있을 때부터 이 사건이 분명히 정권이 끝날 이후에 베리라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착착착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런 수사 과정에서 뭐 자기 우병우 라인이 있어서 봐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철저히 대비를 해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엮였어요. 최순실도 억울해요. 또 김기춘도 나 국정관계도 없고 최순실도 몰라요. 우병우. 여기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면서 자, 박근혜 정권, 모르쇠 정권 정말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병 교수. 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저는 지금도 예는 아닙니다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생각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그 사람들은 논외를 합시다. 청와대에 민정수석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자리를 지켰다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기 위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국민의 책임으로 청와대에다가 권력을 집중시켜 놓은 겁니다. 막으라고. 고 교수님 비슷하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시네요? 가장 큰 책임은 저는 김기춘이고요. 김기춘. 그 위에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책임자니까. 비슷하게 두 번째 정도.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잘못은 정말로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나쁜 짓인데 내가 피해자다. 이 얘기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상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네. 장기현 의원. 제 눈에는 우병우 수석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거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본인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도 살고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본인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고 또 그 희생의 책임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수석 차석을 했던 그 좋은 머리로
본인이 국가의 공복으로서 본인에게는 도덕이란 것이 무엇이며 책임이란 것이 무엇이냐. 네. 좋다. 뭐 뛰어난 버꾸라지로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최소한 도덕과 책임을 가지고 뭔가 우리 사회에 지식인으로서 또는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남겨줘야 하는데 그걸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의 상태가 정말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수준에서 저는 저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탓해야 된다. 나도 저런 위치에 가면 언제라도 버꾸라지가 되어서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저 사람을 질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늘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정재현 의원이 상당히 오늘 교훈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지금. 이런 게 이제 시청률이 잘 안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 사람 욕한다고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저런 사람처럼 우리도 언제라도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우리나라를 좀 쳐다봐야 지금 한다. 정계현 의원이 얘기하는 도중에 시청률이 더 잘 나오고 있다는 지금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완장 저쪽으로. 지금 사드 관련 얘기도 한번 다뤄볼까 하면 넘어가죠. 제목이 지금 고인누락대 여론호도, 지금 청와대 쪽 주장과 야당에서 비판하는 얘기가 여론호도 얘기죠.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청와대 노림수는 무엇일까 포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요. 여기 추가 설명이 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요.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보면은 고인누락대 여론호도 나와 있는데 사드 배치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비밀주의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김재원 의원이 사드 문제는 여러 가지 신중히 결정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때는 이런 것에 관한 2016년 초만 해도 사드 배치 협상주의라는 논의가 나오니까 질문을 했을 때 협의 없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다 해가 이른바 3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발표가 되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부지 선정을 또 어떻게 했느냐? 상주 포대가 결정됐을 때 그것도 이렇게 최적지 보고받은 바 없다 했는데 바로 나중에 바로 결정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혹시 비밀주의 이런 문제 아닌가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은 발사대가 언제 반입됐느냐 이것도 발표가 된 적이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6일 날 반입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알려지니까 그 나중 7일 날이야 이제 보도가 되는 걸 보고 얘기가 했었고요. 역시 배치 알겠지만 이것도 일부 지금 보도가 돼서 알았는데 야전에 지금 이제 막 배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한 기가 6기로 한 패키지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정말 얼마나가 반입됐고 얼마가 들어왔는가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그중에 일부 이제 보도를 돼가지고 왔다가 됐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에 이제 의도적인 보고 누락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야당에서 다른 입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청와대 노림수는 뭔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배경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료 화면 보고 패널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국내적인 조치고 또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우선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청와대에서 반입과 배치에 대해서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거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문서 수정 경위 좀 어떻게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보고 누락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엄격하게 따져져야 되겠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키우고 처리해 가야 되는지, 중요한 방어 무기 몇 기가 어디에 있고 언제 배치되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보 자해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중간에 그 아나운서의 모습은 한민구 장관이 그 발언의 뉘앙스의 차이다라는 걸 증거해 주려고 아마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치는 모습은 까가 아니라 꽈로 써야 안철수 전 후보의 모습이 될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그거죠. 이번에 청와대 노림수 또는 야당의 그 호도용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던졌습니다. 정견 의원. 기왕에 기회가 왔으니까 대통령 단단하게 마음먹고 국방개혁하시고 또 국방부 문화 정말 혁신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진지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데요. 예.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청와대에 앉았는데 국민 여론에 힘입어서 국방부 군기를 잡겠다. 아, 이거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하다. 예, 그래서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알릴 게 아니라 안보실장 또는 국방부 장관 청와대로 불러서 직접 앉혀놓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거기서 엄하게 꾸짖고 호통치고 이것을 재발 방지할 게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가는 이런 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과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노출하면서 국민들이 흥분하게 만든 것은 오히려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특히 대미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 사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왕 벌어진 일이니까 제대로 국방개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분명하지만 외교 갈등도 명확하게 좀 풀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국방개혁 그냥 이끌어가라.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의견이라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사실 이 보고 누락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사실 전 위원 말씀이랑 저는 똑같은데 굳이 그것을 왜 오찬 내용의 일부를 띄어내서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를 보여줬는데 그것도 또 사실 그 전날까지 다 관계자 확인해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했으면 국방장관까지 다시 그날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오찬에서 떠보듯이 이런 게 있다면서